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용골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에 관한 얘기를 해주실 그렇죠. 거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vs 자사몰인 거죠? 영어 발음 좀 불리시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영어를 잘하지도 에디가 영어를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런칭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메인샵으로 잡아야 되냐 혹은 자사몰을 메인샵으로 잡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크고 사실 매출이 뭐 2~30억 나오고 이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뭐 어떤 게 메인샵이 되고 나머지가 서포트를 해주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 런칭할 때는 어떤 거를 메인으로 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메인으로 할지 혹은 자사몰을 메인으로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템 혹은 어떤 카테고리들이 어떻게 메인 아이템을 고르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뭐가 더 좋은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샵 개설하는 것도 쉽고 뭐 사업자 등록증 보내고 이러면 바로 개설이 되니까요. 그 안에 메뉴 구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은 못합니다만 사실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의 쇼핑을 모바일로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통 모바일하고 PC의 구매 비율이 업체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기준으로는 거의 한 7.5 대 2.5 정도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5%가 모바일로 구매래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PC는 거의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PC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디자인이나 세팅을 모바일 기준으로만 해놓습니다. 물론 정말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PC 화면 따로 모바일 화면 따로 이렇게 아예 다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까지 할 리소스는 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고 그냥 기준을 모바일에 맞춰버리는 거죠. 기준을 모바일에 맞춰서 광고 매체들도 물론 키워드 같은 거나 네이버 쇼핑 광고 같은 것들도 세팅할 때 PC 따로 모바일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많고 저희도 지금은 대행사를 끼고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준은 모바일 기준. 모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만의 어떤 커스터마이징한 쇼핑몰을 굳이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냐? 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단점이 고객들이 쇼핑할 때 어떤 뭐 크리티컬한 문제를 발생시키냐? 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커스텀이 안 된다는 것도 별로 단점이 아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자사몰에 있어서 단점이 될 확률이 높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단점이 되는 이야기들은 자사몰에서는 장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단순하고 꾸준히 네이버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는 즉시 네이버 쇼핑에도 자동 등록이 됩니다. 물론 옵션에서 끌 수도 있어요. 자동 등록하는 거 끌 수 있는데 굳이 끌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네이버 쇼핑과의 연계성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와의 연계성이 매우 좋습니다. 따로 전환 체크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네이버 광고를 하면 스마트 스토어 리포트에 자동적으로 전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또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리포팅 기능도 꽤 디테일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장점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뉴들 뭐 카페24를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카페24가 그 자사몰을 만드는 뭐라 그럴까요? 임대용 쇼핑몰의 시장 지배자니까 카페24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카페24도 기능들은 있죠. 기능들은 있는데 네이버보다 좀 더 직관적이지 않고 하지만 어쨌든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도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 카페24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외에 벗어나는 거는 못하니까 100% 커스터마이징은 아니어도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네이버 광고 같은 것들은 전환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스크립트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카페24 자체의 어떤 로그 분석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데 비해서 카페24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사실 거의 좀 의미가 없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리포트를 보기 위해서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에이스 카운터라던가 이런 어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비용이 비싸진 않아요.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5만원에서 1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데이터를 한 달마다 분석을 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부가 서비스 비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게시판 같은 것들, 후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후기가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후기에 대한 뭐 동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거에 용량 제한도 없는 반면에 카페24도 후기는 뭐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포토 후기라는 게시판을 사용하면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데이터 양이 쌓이고 하면 그 데이터량을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부분이라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추가적인 비용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거의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자사몰은 운영하다 보면 별도의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별도의 비용이 아주 크냐?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별도의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SMS 혹은 뭐 카톡 메시지 이런 걸 보낸다던가, 아까 얘기했지만 용량을 구매한다던가 뭐 로그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어떤 추가 비용들이 조금씩은 생기는 데 비해서 스마트 스토어는 메시지 보내는 것도 톡톡 친구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소식 받기를 클릭한 고객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소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네이버 쇼핑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크리티컬한 그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더 큰 차이점은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브랜딩하는 입장에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뭔가 하나의 브랜드로 해서 샵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브랜드 밸류를 높이면서 어떤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제가 볼 때 자사몰보다 떨어집니다. 브랜딩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ABC야 이런 식으로, 나는 ABC 브랜드를 갖고 있어, 너는 지금 ABC 샵에 들어와 있어, 너는 ABC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어, 우리의 단골 고객이 될 수 있어,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는 사실 자사몰이 더 강하다. 저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좀 휘발성 구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뭔가를 네이버 쇼핑이나 어디선가 그냥 발견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하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구매하는 게 ABC인지는 모르고 그냥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휘발성인 어떤 일회성의 커머스 행위로는 스마트 스토어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A라는 제품을 ABC라는 브랜드로 확대해서 ABC라는 브랜드 안에 있는 다른 제품으로 연관 상품들로 연관 구매를 일으켜내기에는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자사몰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사업을 런칭하는데 제품이 뭐 한 3개야. 내가 ABC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제품이 한 2-3개야. 2-3개 정도로 런칭을 하면서 핵심적인 어떤 이 2-3개 제품의 어떤 트래픽을 몰면서 구매를 많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낫다고 봅니다. 또 왜냐하면 비즈니스 초보자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제공하는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 그 다음 광고와의 연계성들, 그 다음에 어떤 뭐 로그 분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데, 내가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 경험도 뭐 있고 어느 정도 있고, 혹은 내가 ABC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제품이 10개야. 최초 런칭하는 브랜드의 제품이 10개 혹은 뭐 그 이상, 그러면 전체적인 브랜드 밸류 자체를 높이고 브랜딩 광고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사몰 쪽으로 런칭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연관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고 제품마다 패키징을 만들어서 할인이라던가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사몰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아무런 경험이 없는 진짜 생초짜들이 하기에는 저는 자사몰도 꽤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결국에 상품 종류로 좀 구별하긴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또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보통 오픈마켓 수수료가 13에서 15% 이렇게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2-3% 이렇게밖에 안 받기 때문에,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PG만 달아도, 그러니까 PG라고 우리가 결제하는 모듈만 달더라도 카드 수수료가 보통 3.5%에서 3.85%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보다 수수료도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은 네이버 쇼핑과의 연계성이 좋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네이버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쇼핑 윈도우, 뭐 펫은 펫 윈도우, 화장품은 뷰티 윈도우, 의류는 스타일 윈도우, 제품은 무슨 윈도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뭐 리빙 윈도우인가 이런 게 있어요. 각 카테고리마다 윈도우가 있고, 뭐 푸드 윈도우 이런 것도 있고, 그 윈도우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면 스마트 스토어에도 노출이 되고 이 윈도우에도 노출이 돼요. 이중 노출이 되거든요. 윈도우 별도로 가입하는 거긴 한데 가입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상품 종류가 50개만 되면 윈도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상품 종류는 패키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종류를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품을 A 올리고 B 올리고 C 올렸는데 A, B 조합으로 또 올리고 A, C 조합으로 또 올리고 뭐 B, C 조합으로 또 올리고 A, B, C 조합으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를 약간 좀 억지성을 써서 만들어낸다면 이 윈도우라는 거에 등록할 수 있는데, 윈도우에 등록하면 그 안에서 윈도우 자체적인 체험단을 운영한다던가 윈도우 자체적인 어떤 행사들이 있어요. 뭐 럭키투데이라던가 어떤 뭐 윈도우만의 어떤 특정 행사들, 이런 것들을 응모할 수 있고 당첨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쇼핑 윈도우를 이제 좀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꽤 높은데, 그런데 당첨이 돼서 노출이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비용을 들이지 않는 노출 채널들이 많아지는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자사몰로는 이런 쇼핑 윈도우가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사몰로 해서 그런 럭키투데이라든가 이런 노출들이 또 이 스마트 스토어만큼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 경험이 없거나 그 다음에 상품 종류가 적거나 이런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해드리고, 온라인 쇼핑몰 경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상품 종류가 좀 많거나 그 다음에 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사몰을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예를 들어서 연매출이 뭐 10억 이상 나온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브랜딩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제품 라인업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분들은 서서히 메인샵의 포지션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사몰로 옮기거나 혹은 새로운 광고들을 자사몰로 몰면서 양쪽 사이드를 같이 운영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결국에 왜냐면 매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디테일한 마케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한 마케팅 분석을 하려면 이 자체적으로 스크립트를 심어서 로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의 어떻게 보면 최대 큰 단점이 스크립트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고 분석이 좀 안 됩니다. 카카오 모먼트라든가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뭐 인스타 광고라든가 혹은 뭐 모비온 같은 어떤 매체들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로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은 자사몰로 좀 트래픽을 전환시키면서 좀 더 브랜딩에 강화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쓰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고객 관리 측면에서도 자사몰 쪽이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는 이 고객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개인정보 관리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 구매를 스마트 스토어에 했더라도 내가 그 데이터를 사실 따로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90일 지났을 때 그 데이터가 삭제되게 돼 있어요. 조회가 안 돼요. 90일 이전에 구매한 고객의 이름이라던가 전화번호라던가 뭐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CRM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고객 관리 이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어떤 매니지먼트나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관리하면서 가져가려면 자사몰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게 좋다. 자, 이번 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와 자사몰 외에,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라던가 혹은 소셜 커머스, 그 다음에 텀블벅이나 하나 더 뭐 있죠? 와디즈 같은 그런 크라우드 펀딩, 소셜 크라우드 펀딩 그런 판매 채널까지 묶어서 우리가 다양한 판매 채널의 이 장점과 단점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을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둘 다 만드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트래픽을 어디다 몰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였고, 지금 우리가 다음 편에서 얘기할 오픈마켓이나 다른 판매 채널들도 다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 가져가시는데 거기다 트래픽을 몰고 우리가 마케팅을 거기다 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판매 채널에 제품을 어떻게 런칭했을 때 어떤 판매 채널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디군 질문?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